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세계를 움직이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힘일 수도 있는 유사도 측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디지털 경험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다음 볼 영화를 귀신같이 추천해주거나 스포티파이가 내 기분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줄 때,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생각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진짜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술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이요. 데이터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탐정의 도구 상자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그 관계를 파헤치는 기술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사도 측정이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 단어나 제품, 심지어 영화 취향까지도 전부 지도 위에 한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는 거죠. 원리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바로 이 원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탐정의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 도구를 꺼내볼까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바로 자와 줄자입니다. 즉, 거리를 재는 도구들이죠. 지도 위에 찍힌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재서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거리를 재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 자가 있는데요. 먼저 유클리드 거리.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리죠.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직선거리.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맨해튼 거리는 좀 다릅니다. 이건 마치 뉴욕의 택시가 빌딩 숲을 헤쳐나가듯이 바둑판 같은 길을 따라서 가로, 세로로만 움직인 거리를 전부 더하는 거예요. 똑같은 두 점인데도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체스판에서 킹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각선을 포함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축의 차이만 재는 채비쇼프 거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게 있죠. 바로 하버사인 거리.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걸 고려해서 지도 위의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내비게이션 앱이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자로 물리적인 거리를 재봤는데요. 근데요, 데이터의 유사성이라는 게 항상 가까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거리가 좀 멀어도 그 둘 사이에 흐르는 어떤 관계나 분위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탐정의 줄자는 잠시 내려놓고 돋보기를 한번 들어보죠. 데이터의 숨은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건 정말 발상이 달라요. 두 데이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대신에 그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를 100편 본 사람이랑 10편 본 사람이 있다고 쳐요. 본 영화의 양, 즉 거리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액션과 SF 장르만 좋아한다면 취향의 방향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코사인 유사도는 아주 높게 나옵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번엔 자카드 지수라는 도구입니다. 이건 또 접근법이 달라요. 마트에서 장을 본 두 사람의 쇼핑카트를 비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A카트와 B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전부 합쳐놓고 그 중에서 두 카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되는지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합이 얼마나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느냐. 이걸로 유사성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두 개의 뉴스 기사에서 겹치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외에도 길이가 똑같은 두 문자열에서 글자가 몇 개나 다른지 세는 해밍거리 같은 것도 있고요. 방금 본 자카드 지수랑 비슷한데 공통된 부분에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쳐주는 소렌슨 다이스 지수 같은 전문 도구들도 있어요. 다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특화된 녀석들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유용한 탐정 도구들을 많이 살펴봤죠? 자, 줄자, 돋보기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까다롭습니다.
과연 우리의 데이터 탐정들이 이 거대한 데이터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진짜 어려운 사건은 뭘까요? 그 가장 큰 난관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차원의 저주.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 즉 차원이 몇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끝도 없는 우주 공간에 별 몇 개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어느 별에서 보든 다른 별들은 다 똑같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서로에게서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누가 누구랑 더 가까운지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뛰어난 탐정은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이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첫째, 차원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차원 축소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건 마치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핵심 용의자 몇 명만 딱 추려내는 것과 같아요. 불필요한 정보는 쳐내고 가장 중요한 특징들만 남기는 거죠. 둘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길찾기에는 하버사인 거리를, 영화 추천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속도 문제. 산더미 같은 서류더미에서 단서를 빨리 찾으려면 색인, 즉 인덱싱을 잘 해둬야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인덱싱 같은 기술로 저장하고 압축해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거리 재고, 방향 보고, 이게 결국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비교하는 걸 넘어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유사도 측정은요, 현대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 아니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추천 시스템, 검색 기능, 그리고 요즘 핫한 모든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로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그저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정보와 경험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부터 데이터에 혹시 오류나 편견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검색, 추천 시스템까지 전부 이 기술이 돌아가게 만들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기억나시죠? 바로 코사인 유사도를 써서 나와 취향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를 저에게 추천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우리말을 알아듣게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밑바탕에도 바로 이 유사도 측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어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탐정의 도구 상자를 손에 쥔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연결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